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들만 연구를 하지. 예. 분명히 국세청 신고할 때 1억 있다고 생각했는데 5억이 있다고? 그러면 4억 더 지났지. 그러니까 세무사님이 관리를 잘해서 나는 500만 원 냈으니까 내라는 대로 했고 나는 다 신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대표님, 식당 하고 계시는 고객분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예. 요 분이 이제 요즘은 괜찮은 건물을 매입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고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만나 뵈면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들만 연구를 하지 예. 차후에 일어날 뭐 문제라든 뭐 예를 들면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을 때는 내가 돈이 있을 때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됐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소득 PCI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 벌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1년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요즘은 현금 쓰시는 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카드를 얼마 썼습니다. 그러면 내가 1년에 얼마 벌었습니다. 얼마 썼습니다. 카드 내역이 있죠. 네. 우리 국세청에 식당 사업하시면 1년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년 동안 카드 끊었는 매출, 현금 받아서 현금 영수증 끊어주는 매출 이걸 다 더하고 거기에서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 빼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 벌었는지 국세청에서는 얼마 썼는지 그리고 세금을 얼마 냈는지를 확인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 조사를 해요. 네. 이 사람 돈을 1년에 5천만 원 받았다고 국세청에 신고하고 3천만 원 카드 썼다고 하면 순자산은 2천만 원이 늘어야 되는데 네. 5년이면 1억이에요. 근데 부동산 취득할 때 1억이 아니라 5억 정도 나 있습니다 라고 신고하면 국세청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 사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1년에 5천만 원 벌었다고 국세청에 분명히 신고했어요. 그다음 카드 3천만 원 썼다고 신고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1년에 2천 벌었네 라고 생각을 했고 5년이 지나고 또 보니까 1억이 이 사람이 있을 건데 했는데 부동산 취득할 때 나는 5억 있어야 하면 국세청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국세청 신고할 때는 1억 있다고 생각했는데 5억이 있다고? 그러면 4억은 어디서 났지?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취득했는 등기가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 거예요. 차를 사도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님들이 제일 이렇게 세금에 민감한 게 두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첫 번째 고가의 부동산을 내가 소득 신고액보다 고가의 부동산을 샀을 때 국세청에서 덜 다 벌더라. 두 번째는 고가의 차를 내가 소득이 적게 신고했는데 사셨을 때 또 문제가 되더라.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전혀 나는 원칙대로 했다라고 하지만 그 본인이 1년에 얼마의 매출을 하는지는 분명히 아세요. 근데 세금은 우리가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1년이면 1억 2천을 버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세금이 보통 한 35% 정도 구간은 되니까 지방세까지 하면 38.5니까 결론은 한 40% 정도가 세금이더라. 그러면 1억에 40%면 4천만 원. 거기에 공제, 누진공제 2천만 원을 빼면 한 2천 정도는 넉넉 잡고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내가 1억을 벌어도 세금은 2천만 원 내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500만 원 내셨어. 그 세무사님이 관리를 잘해서 나는 500만 원 냈으니까 내라는 대로 했고 나는 다 신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 소득하고의 그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대표님 사업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5년 됐습니다. 그런데 5년 정도 되셨는데 재무제표 보신 적 있습니까? 하면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첫 번째는 자금 출처 소명의 문제, 두 번째는 내 소득은 매출은 본인이 아시는데
실제로 내가 얼마 신고하는지를 잘 모르셔서 부동산 취득을 하는 거에 대한 자금 출처 소명 때문에 못 사신다. 요런 신문 매스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요런 거는 좀 따져보시고 부동산을 사셔야 아,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 돈으로 부동산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금 출처 소명이라고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네. 4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 취득을 4억 원까지는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나는 신고 다 했고 5억짜리를 샀어. 그러면 4억까지는 안 묻겠다 했는데 5억인 거야. 그러면 5억을 어떻게 벌었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토지 요즘 이렇게 그 보상받으신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자제분이 보니까 대출을 아파트 5억짜리 샀는데 대출이 2억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넘어갈 때는 내가 살아서 주실 때는 1억을 주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1억을 주셨는 거야. 그리고는 이 아드님은 1억을 대출을 갚은 거예요. 그거를 취득재산 중에 그 채무 상환은 5천만 원 이상은 자금 출처 소명을 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줬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안 하면은 이것도 국세청에서 들다보더라. 이 돈 어디서 나세요? 라고 국세청에 통보되는 거는 취득하면 일단 통보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대출도 등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을 갚으면은 갚은 것도 국세청에 통보가 돼요. 그래서 채무는 5천만 원, 40세 이상은 주택인 경우에는 4억,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1억 원이 넘어가면 이 돈 어디서 났어요? 들다 보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투자도 중요하신데 자금 출처라고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 내가 4억 넘어가는데 그러면 세무사님하고 기장세무사님이나 한번 의논해 보시는 것도 좋다. 또는 사시기 전에 이렇게 상담을 좀 받으시면서 자금 출처 소명이라든지 그 부모님한테 받았는데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많으니까 이런 걸 좀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이제 부동산 취득을 네. 한 10년 동안 안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부동산 취득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세무조사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예전에 한 거의 10년 전에 세무조사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시스템하고 예전하고는 다르다는 거를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국세청이랑 부동산을 등기하기를 주관하는 등기소랑 구청이랑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오픈을 안 시켰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사실 부동산에서 걷어들이는 소득들이 크다 보니까 세금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IT 쪽으로는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해서 쓰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발효할 겁니다 라고 계속 예시는 두고 시스템은 갖춰져 있었는데 10년 전에는 그런 거를 아마 만들어 준 상태지만 적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적용되는 시점들이 최근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네. 아마 그때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게 좀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검색해 보면 많이 뜨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그랬는데 근데 이제 세상이 뭐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집에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어떤 정보를 찾으려면 컴퓨터를 켰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데 네. 시스템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도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옛날 걸로 생각하니까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금 고민들을 하니까 책들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예전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